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젊은 대통령이죠. 78년생이더라고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는요, 전 세계에 호소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한다. 또 러시아는 정말로 죽일 놈이다. 이렇게 혀를 차긴 했어도 가장 중요한 군사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물론 러시아 침공에 나토 연합군과 미국이 참전한다면요. 그건 말 그대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건 뭐를 뜻하겠습니까? 전 세계 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싸움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러시아 경제 제재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사실 보여지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이지만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과 또 서방과의 오랜 골깊은 감정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이 둘 사이의 냉전이라고 불리는 갈등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제 소련의 발빠른 대응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리하게 이렇게 돌리는 듯 했지만 서방 국가들을 이게 이제 자극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라는 국제기구를 설립시키게 했고, 그 나토 가입 문제로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어, 악화시키는 그 주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러시아는 급격히 강력히 이제 대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기사도 보고 뉴스도 듣고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또 침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러시아의 주요 산업은요 천연가스고 그 팔로는 이제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 가스관의 상당수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영토였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정치 상황이 바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스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의 군사 에너지 안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정말로 거침없이 그냥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러시아는 어쨌건 그 돈바스 지역의 친러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를 하고 러시아군 진입을 실시를 했죠. 그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건 기습적인 공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침공하면서 군사시설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는 지금 잠시 어떤 평화와 행복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은 역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잠깐 동안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그 말 그대로 전쟁의 역사고 슬픔과 피해 역사였습니다. 뭐 이집트나 당시에 어떤 그 대형 제국들이죠.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순환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대 제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다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조 때는 굉장히 강성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노예로 끌려다니고 또 나라 없는 서름을 겪기도 하고 나라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 국지전 비슷한
그런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러시아 침공은 그 전에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는 이대로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경제 제재를 하고 미국은 G7 회의에서 저기 제재를 할 것인지 뭐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게 그런 것들이 크게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격이 되죠. 물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걸 겁내지도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가안보 그 유엔의 국가안보 그 회의를 하는 동안에 침공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질서를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뭐 지금 군사시설 다 파괴하고 있는데 친러 인사들을 세우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뽑을 거고, 그렇게 하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라는 곳은 세계 최대의 어떤 곡물지대이면서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점령할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죠. 그런 것을 다 지금 이제 다 점령해 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중도에 그냥 포기를 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는 먹지는 못해도 아마도 이제 꼭두각수 정부를 당연히 세울 것이고, 반체제, 자기 입장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숙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논리에 맞게 탄압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렇게 러시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나토군은 결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토와 주권은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세계 군사력 순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엔 핵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수십 개의 핵폭탄이 있어요. 사실 이전에 그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무기 보유 국가였었죠. 하지만 전 세계 압박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 세계로부터 평화를 보장받으려 했죠. 그런데 결국 전쟁은 났고 러시아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시 한번 교훈을 삼을 것입니다. 절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은 그냥 간단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당시처럼 강성해져 갈 것이고, 유럽은 거기에 또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힘을 쏟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군사력에 많은 돈을 퍼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은 더욱 단단히 뭉칠 것이고,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어떨까요? 이번에 제가 기사에도 이제 나왔지만, 그 러시아가 중국하고 뭐 무슨 그 밀담을 했다, 또 뭐 대단한 어떤 중국에게 유리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미리 중국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대하지만 러시아를 이해한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 것이고, 북한도 당연히 러시아 편을 들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더욱더 이제 끈끈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최근에도 이 경제적인 제재와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고 그만큼 중국의 위상은 더 커지겠죠. 반면에 미국의 세력은 많이 약화될 것이고 어쩌면 미국이 더 강경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똘똘 뭉쳤잖아요. 안보는 더 불안해질 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통일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이 관계가 좋았던 러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러시아의 뭐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러시아 수출을 하고도 있고 공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서방 국가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외쳐대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혼자남아 싸우고 있다. 우리는 혼자남아 싸우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맹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큰 소리만 낼 뿐 그냥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도 마음이 착잡하고 또 복잡해서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생각들,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공포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시민일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통해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느 할머니가 총을 받아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이에 손주 재롱이나 받으며 평안한 노후를 지내야 될 분이 사격 연습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어서 빨리 전쟁이 멈추고 또 이해관계가 어떠하든지요. 전쟁이 멈추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참혹한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